안녕하세요. 식문제조 나침반 운영자 성실한 자두입니다. 제가 축산물 제조 가공, 그러니까 돼지갈비를 제조하다 보니까 납품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저한테 그 위탁 판매를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운영 전략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제가 이분과 3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1인 기업, 그러니까 쿠팡에서 식품을 온라인 위탁 판매로 하시는 분 중에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창업 1년 차에 쿠팡에서 1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2년 차에는 한 2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3년 차에는 28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개인이 위탁 판매로 이 정도의 금액을 판매하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저랑 거래하시는 여러 대표님들 중에 월 1억의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나, 나도 그렇게 못 파는데 온라인에서. 그래서 연구를 제가 한 1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를 보니까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참 공식이 존재한다는 게 재밌는데, 이분들만의 아는 노하우겠죠. 제가 오늘은 이분들의 노하우를 간단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제가 제조하는 돼지갈비로 이런 매출을 올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소싱해서 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계신데요. 이런 공식을 지켜보고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제조사와 소통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돼지열병이 와갖고 그 돼지갈비를 구하러 마장동을 간 일이 있어요. 정말 급했거든요. 그때는 돼지갈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아침부터 8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셀러인데 이 돼지갈비가 마음에 들어서 좀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귀찮고 바쁘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볼일을 보는데 한 12시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받았더니 대표님 바쁘시죠? 제가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니라 제가 정말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돼지갈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지금 밥도 먹고 있고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런데 한 4시인가 5시쯤에 또 전화가 오시는 거야. 대표님 정말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 제품 판매하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 내일 오전에 자료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끊었어.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걸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또 아침 7시에, 아침 9시구나. 9시에 전화가 다시 와서, 대표님,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준비 다 해놨거든요.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내려들었어. 어떻게 내려들었냐. 자료와 납품가, 가격 제한서 이런 거 다 내려들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다음날부터 한 10개씩의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픈빨로 했나 보다. 근데 다음날 또 10개가 또 들어오네. 근데 또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잘하신다, 이분. 어떻게 판매하시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나니까, 한 3달 지나니까 하루에 30개, 한 5달 지나니까 하루에 최대 100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제조사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왜냐? 우리 초보 셀러분들이 처음에 제품 소싱하려고 제조사랑 붙으면 제조사가 좀 무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초보 셀러들의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최저 가격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진행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소통을 좀 붙어버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조사분들도 판매하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 같은 거나 말투, 성격, 그리고 그분의 그 판매 링크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너무 훌륭한 거야. 초반에 초보 셀러가 이 정도로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우신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훌륭하셨습니다. 이번 부분이. 이렇게 제조사랑 소통을 잘 하셔갖고 소싱을 잘 해놓으셨고요. 제가 이분들의 판매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판매 링크 자체에 그 미끼를 잘 깔아놨고 그리고 정말 잘 묶어놨습니다. 자, 미끼를 잘 깔아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제품을 싸게 내놓는 게 아니라 사실 밀키트 같은 경우는 큰 마진을 보기가 힘듭니다. 제조사가 최저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똑같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을 좀 많이 포진을 시켜놨어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제품을 가격이 싼 걸로 미끼를 깐 게 아니라 제품이 좋은 걸로, 퀄리티가 좋은 걸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격도 비싸게 해놓고, 그래서 그걸 세팅을 해놓으니까 판매가 되더라도 그 후기라든가 평점에 대해서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퀄리티 자체를 좋은 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개의 제품을 올려놓으면은 그 제품을 제조사가 제시한 최저가보다 조금 높게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2개, 3개, 4개를 판매하는 전략을 가져가는데요. 월 1억이 넘어가는 위탁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식품은 묶음 배송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1개를 판매하는 것보다 2개, 3개, 4개를 판매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면은 제조사와 협상을 통해서 납품가가 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시즌별 아이템을 2개월 전부터 준비해갖고 적시적소에 배치합니다. 자, 밀키트로 큰 이윤을 남기기보다 밀키트는 유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즌별 아이템을 가지고 마진을 남기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밀키트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라든가 받는 가격이, 물론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 과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받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고객 신뢰만 확보된다면은 가격이 평소 다른 분들이 파는 것보다 조금 높더라도 판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고객 가두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객 가두리는 아니고 다음 영상에는 꼭 고객 가두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원래는 8가지 정도의 운영 전략이 있는데요. 고객 가두리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제가 구독자 500명이 달성하면은 한번 영상을 잘 풀어갖고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입니다. 저랑 거래하시는 위탁판매 대표님들, 그러니까 매출이 좀 높은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고객과의 트러블이 생겼을 때 고객이 원하는 수준까지 환불을 진행하든 재배송을 진행하든 진행을 합니다. 제품 주문을 받고 주문장을 보내가고 제조사에서 제품을 보냈습니다. 스티로폴 박스에 보내겠죠? 그러면 택배 진행 과정 중에 스티로폴 박스가 깨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고객은 당연히 위탁 판매하시는 대표님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럼 연락이 갔을 때 어떤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주신 거겠죠. 그런데 보통의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서로의 과실상계를 먼저 따집니다. 하지만 저와 거래하시는 1억이 넘어가시는 대표님들의 특징들이 보면은 먼저 선조치를 해줘요. 원하는 수준의 만큼. 그 선조치는 환불이나 재배송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사후 처리를 먼저 하고요. 선조치 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물론 제품을 보고 고객이 오셨겠지만 이걸 처리해주는 그 위탁 판매 대표님들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가두리를 만드는, 가두리 즉 공동구매로 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고객 DB를 그냥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개인정보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쿠팡 1년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한 8개에서 9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풀 수 있지만 제가 아직 카메라에 대한 그런 적응이 100% 안 돼갖고 더 자세하게 풀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좀 더 노력해갖고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도 모레도 더 좋은 영상 제작해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